선유 부처님 오신 날 특집이고요.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면은 제가 감히 이 영상을 찍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좋은 기회여서 이 영상을 찍고, 제가 그 평행우주 그림을 그리기로 한 그 집 이사 때문에 이제 직원들 휴가 보내고 제가 또 이사를 좀 한차 해야 돼요 거기. 근데 제 옛날 그림도 좀 찾아와야 되고, 재료들도 있고, 제가 이제 빈집이 어딘가를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또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이 또 제 옛날 자료를 챙겨갈까봐 조심하고 있는데, 그 집을 사버리고요. 사고 중요한 자료들은 빼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 집을 사는 거는 이제 그 집주인, 부동산의 집주인한테 찾아가기로 했고, 자, 그 집을 갔더니 제가 그 평행우주 그림을 그리게 된 그 영감을 받은 이 뒤통수에서 번개가 쫙 전기가 지나갔던 그 집, 정말 재밌었던 게 딱 들어갔더니 간판이 하나 있는데 약간 소수 종교였어요. 불교 쪽인데 소수 종교예요. 님 주신 선언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님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주신은 그 단군이 열었다는 그 대제국, 주신 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럼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래서 전 세계가 조선이었다 이런 유튜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뭐 증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주요 수도하고 주요 도시 제국, 그 나라의 이름이 전부 태양이 머무는 땅이란 뜻이에요. 뭐 뉴욕, 바그다드, 캐나다, 제가 이제 쭉 연구한 게 있었는데 예전에는 주신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주요 수도가, 그 주요 그 문명이 뿌려졌던 곳은. 그래서 그 문명이, 그럼 주신이라는 것이 단군 시대부터 시작한 게 아니겠죠. 단군이 왜 자기 국가 이름을 주신이라고 했겠어요? 그 전에 환웅 때부터, 환인 환웅 때부터 시작한 뭔가 중요한 단어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한 거죠. 그 국가 이름을. 마치 고구려가 고리라고 한 것처럼. 고리가 뭐 과전에, 그러니까 고리와 주신이라는 것이 다 이제 제가 봤을 땐 태양하고 연관이 되고 태양신하고 연관이 되는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는데, 어쨌건 이제 가보니까 님 주신 선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주신이란 말을 여기서 내가 또 만나다니. 그 전에 이제 대주신 뭐 지국사인가 그런 만화책도 보고 그랬던 터라서 주신이란 말이 뭔지 알고 있었죠. 딱 들어갔더니 이제 빈집을 얻었는데, 월세 5만 원짜리 빈집을 얻었는데, 방문을 이제 열어보니까 침대방에는 묘법 연화경이 한자로 쫙 빼곡히 적혀 있고, 관음보살이 비슷한 부처님이 이제 그림으로 있는 거예요, 액자가. 오른쪽 이제 제가 이제 책을 꽂을 도서관으로 쓸 방을 들어가 보니까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는 거예요. 지장보살 묘법 연화경. 그래서 법화경인데, 약칭 법화경인 묘법 연화경인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보니 이 묘법 연화경에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가 사리불에게 설법을 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오입 불지견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시오입이 중요한데, 10개자 보일 시자 깨달을 오자 들 입자인데 계시와 오입으로 나눠져요. 부처님이 하고자 하는 건 계시예요, 계시. 오입은 뭐냐? 깨달아서 입문한다 라는 뜻인데, 오입은 이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시와 오입이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계시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개는 무엇이냐? 10개자인데 중생이 미망을 깨뜨리고
제 법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게 평행우주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개예요. 개. 10개자. 평행우주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평행우주보다 좀 더 그 제 법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묘하겠죠. 그러니까 묘법이죠. 묘법하겠죠. 자, 시는 뭐냐? 그 이치를 깨닫게 되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현시하면서 번뇌가 사라지고 지혜가 생겨서 우주의 만덕이 밝히 드러나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시까지 부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개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5, 2분 우리가 각자가 하는 건데, 5는 뭐냐? 즉 깨달을 각인데, 우주의 본체 그대로가 현상이고 현상 그대로가 본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제 이 경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예요. 5. 2분 뭐냐? 이렇게 나와요. 증입으로서 진리인 그대로의 본체에 증입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들입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계시오입을 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가 세상에 왔다. 라고 제가 아는 바로는 유일하게 묘법 연화경에서만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만. 그래서 이제 그 성불이라는 것이 이제 불지견이겠죠. 불지견. 어쨌건 불지견 몰라더라도 계시오입만 알면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목적이 끝나는 것이죠. 그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불지견이란 게, 그러니까 뭐 불지견하고 계시오입하고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게 제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부처님의 출현이 어떻게 인연이 있느냐. 저는 그림 그 컨셉을, 평행우주 컨셉을 그리고자 맘먹기 전부터 저도 뭔가 이 우주의 진리 같은 걸 깨닫고자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저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이에요. 그 명상을 하려고 겨울에. 예, 이거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그 얼음 깨고 안 들어가 본 사람 모르죠. 얼음 동그랗게 깨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동경대전 쓴 도올 김용옥도 얼음 깨고 들어가 본 적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들어가서 이제 오래 못 있죠. 나와야 죽으니까. 그래서 얼음 깨고 들어가는 거를 그 동경대전에 보니까 해월 최시영도 하고, 추운 최재훈은 했나 안 했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다 안 읽어가지고 그 책을. 어쨌건 그래서 건강을 해치니 그렇게 들어가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최수은 그 대신사가 이제 해월 최시영한테 건강이 안 좋아 들어가지 마 그렇게 외쳤다.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들려서 그 얼음에서 나왔다 이런 이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서 부처님도 막 고행을 하다가 이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주 부드럽게 그 2명의 그 여인이 그 시중을 들면서 보리수 아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데, 2명의 여인인가 3명의 여인인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불교 공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평행우주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이 계시오입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동공과 홍채를 그리면서 거기서 그 어떤 그 신의 눈, 깨달음의 블랙홀을 의미하거든요. 그 제 그림에서 그 동공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그 시짓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어요. 그 안에. 그 동공 안에 하나님이 놀이터야. 신의 놀이터인 거죠. 제 그림에서 그 동공 안이. 동공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자체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게 오입이에요. 오입.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은 동공이 열린 거예요. 눈을 뜬 거죠. 그게 계시예요. 그게 제 그림의 홍채거든요. 오입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별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이게 꽃행성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일종의 부처님의 법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떤 그 이제 우주인데 그거 자체가 우주인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개개인이 이 우주를 자기 나름대로 장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그림에서는 모든 개개인이 신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인내천이에요. 인내천. 사람이 신이에요. 다 신인데 그것도 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제 그림에. 근데 제 그림을 그러면 딱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 계시오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그림으로 그렸다. 그게 제 눈동자의 우주, 평행우주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제가 미술대학을 가기로 맘먹은 게 1988년 88 올림픽 끝나고 1988년 10월 11월인가 그런데 1988년 11월쯤에 이제 아무래도 미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삼촌이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친삼촌이. 나 미대 가야 될 것 같아요, 삼촌. 그냥 학원 다닐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때 삼각지에서 삼촌이 두리미술이라는 걸 하고 있었죠. 두리미술. 두리미술에 이제 처음으로 가서 고2 2학기 말에 도저히 내가 이 성적으로는 그때 내가 서울대 철학과를 가려고 그랬는데 철학과나 외교학과로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수학 점수하고 외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수학 공식 외우는 거 싫고 국사 연도 외우는 거 싫고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하는데 외우는 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술부는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대는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술로 전공을 고2 말에 전공을 바꾸고 입시미술 딱 1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림은 원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 미술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잘했죠. 석고대 시장도 잘하고 그래서 미술대학을 가서 이제 뭘 그리고 싶으냐 우주의 진리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그걸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 뭐 30년 공부를 30년까지 너무 했고 그때가 2006년이니까 이제 한 16년이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달인을 만나다라는 그 개그 프로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꼭 거기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16년 동안 뭐를 계속 해온 달인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그림을 그러니까 화가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뭘 그릴까를 고민을 만 16년을 한 거죠. 그게 1989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2006년이니까 만 16년을 하고 몇 달 후에 눈동자의 우주, 평행우주를 그려야 되겠다.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그 2006년이란 말이죠. 만 16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개그 프로 보고서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달인이 되려면은 15년 이상은 수련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저 개그 프로에서도 16년 동안 이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이런 좀 되게 웃기는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김병만인가요? 그 개그맨이? 아무튼. 그래서 참, 16년이라는 세월이 참 필요하구나. 그런 이제 그 개그 프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찌되었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제가 그 깨달음의 세계, 그 부처가 깨달았던, 예수님이 깨달았던 과거의 이 어떤 우주의 깊은 속사를 들여다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림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걸 정말 고민해서 눈동자의 평행우주 그림을 떠올렸는데 그 떠올렸 때문에 영감으로 탁 온 거죠. 그게